이 성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 피해자들이 정신적 그리고 또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일탈 행위 또 이 범죄를 넘어서서 가해자와 또 피해자 간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가해자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영향력 하에 있는 어떤 권력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또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고 뭐 시간까지 지배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표현을 어떤 그 괴물의 그런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에. 네. 근데 이제 이러한 표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네. 과연 이것이 개인만의 문제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자칫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그 굉장히 일탈한 그런 한 개인의 문제로 이거를 문제를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우리 구조의 문제를 보기가 어렵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괴물을 키워내온 구조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굉장히 수직적인 위계체계, 또 그 속에서 또 젠더의 어떤 성별 권력, 불균등한 젠더 성별 권력 관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성폭력을 양산해내고 있는 좀 이렇게 기반이 되는 구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례에서 나온 것들도 보면은 어떤 제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이제 성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 주변의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지 못하고 네. 침묵하고 동조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계적인 체계, 이러한 것들이 강한 조직일수록 더욱더 성폭력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문제 해결도 더욱더 어려웠다. 네. 그렇게 보아지고요. 뭐 최근에 사례를 보시더라도 뭐 잘 알려져 있는 서금사, 네. 뭐 미투도 보시다시피 그런 7년 동안 자기가 여러 번 좀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검사 사회에서 계속 은폐되고 오히려 당사자를 징계성의 네. 뭐로 이제 그렇게 벌어졌는데, 또 최근에 뭐 연극의 감독이나 그리고 학교 학내에서 네. 벌어지는 이런 직접적인 위계관계가 작동되는 그런 공간에서 훨씬 더 이제 성폭력이라든지 인권 침해 사례가 훨씬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명백하게 이것이 권력관계 속에서 놓여있고, 오히려 철저하게 가해자들이 이 권력관계를 통해서 이 피해자를 이용하거나 혹은 정신까지 고통으로 밀어넣는 이런 것들 속에서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화된 모습을 또 다르게 투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정순 대표님. 저도 조금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이제 모든 폭력은 권력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네. 이 권력이라는 게 뭐 꼭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권력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성폭력의 문제는 결국에는 성을 매개로 한 어떤 폭력 중에 하나고, 또 결국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성을 매개로 해서 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성차별적인 구조 안에 놓여 있다라고 볼 때는 결국에는 당연히 사회적인 약자, 조직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 여성들이 결국에는 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성차별적인 이 사회 구조가 가부장적인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담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상담 속에서 드러나는 것 중에서 이 직장 내, 직장 내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권력 구조도 들어있고, 사회적인 권력 구조, 거기다가 성차별적인 권력 구조, 이걸 이제 확 집약한 게 바로 이제 직장 내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인 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조만 얘기하면 그런 개인의 책임은 없는가? 그렇죠.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계적인 어떤 권력 관계, 그리고 또 성별 권력 관계, 이러한 것들 속에
속에서 발생을 하는데 같은 구조 안에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의 어떤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의 문제라고 얘기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네. 측면의 의미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개인은 없어지더라도 또 다른 그러한 괴물 같은 개인들은 만들어져 나오는 네. 게 바로 구조적인 문제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침묵, 침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폭력 가해자에게 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뭐 이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침묵이라는 것은 꼭 성폭력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그 독재에 대한 대항 과정에서도 침묵이 일상화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침묵은 뭐 온갖 곳에서 그 뭐 악이 손을 누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 침묵 때문에 결국에 그 자기를 드러내면서 미투 운동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직장 내에서 또는 어떤 조직 내에서 그 침묵을 하게 될까요? 대체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했으면 합니다. 네, 서창호. 예. 결국엔 또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문제가 네, 뭐 직장 내든 혹은 사회관계 속에서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 문제가 제대로 작동됐으면은 이 침묵은 다수의 침묵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한국 사회가 뭐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하지만은 뭐 경제적 선진국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속에서 가지는 관계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부장 속에서 놓여 있는 다수들이 결국은 자신의 어떤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 두려움이 대다수의 침묵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침묵 관련해서 오히려 침묵하는 절대 다수가 이런 미투 운동 통해서 피해자가 인간 선언이기도 하지만은 대다수의 침묵했던 분들한테 다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침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을 우리 모두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 침묵도 가해자의 입장에 선 사람들의 침묵도 있고 피해자와 그 동료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좀 일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강자의 편에 서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약자의 편에 선다는 것은 매우 그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송사에는 끼이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편에 서서 증언을 냈던 사람들이 이후에 또 조직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그 참 마음은 약자의 편에 서고 싶으나 그렇게 하기 힘든 그러한 또 이래 측면들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어쨌든 속으로는 동조하지 않더라도 침묵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동조이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침묵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을 둘러싼 주변인들로 있겠죠. 그래서 이 주변인들의 역할이 이 성폭력 문제를 줄여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주변인들이 목격자가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증언자가 되고 이렇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좀 더 해결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정순 대표님. 예, 우선 누군가를 돕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더 쉽겠죠, 그죠? 네. 예, 우리 그 이사님 말씀대로 피해자나 가해자의 노력도 필요하고 제3자의 어떤 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저는 지금의 이런 우리 미투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그 조직이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네.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네.